한유진은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무감각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일 때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걸었지만 그 미소는 영혼 없는 밀랍 인형에 그것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옆에 선 강민혁은 이 순간을 만끽하는 듯 보였다. 그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운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따금씩 유진의 허리를 감싸쥐는 손길에는 소유욕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주목해 주십시오, 신사숙녀 여러분. 민혁이 마이크를 잡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달콤한 사랑의 서약을 기대하고 있었다. 유진의 부모님은 객석 맨 앞줄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양그룹의 강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 숨막히는 연극이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잠시 유진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경멸과 냉소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프러포즈 이벤트라도 준비한 것일까 몇몇 여성 하객들은 부러움의 탄성을 내뱉을 준비를 했다. 제호 강민혁은 그는 잠시 말을 끊고는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오수연 의원의 딸 오수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수연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들만의 교감이 오가는 순간이었다. 한유진 씨와의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연 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맹렬하게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유진의 부모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잃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들의 돌발 행동에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러나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민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소리치고 매달리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진의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장내의 소란에 묻혀버렸다.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저와 태양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동반자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연 씨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오수연이 우아한 자태로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유진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승자의 미소를 흘렸다.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미리 준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반지는 원래 유진의 것이어야 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이 굴욕을 감당할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그녀는 버림받은 약혼녀 세기에 조롱거리가 된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대 위에서 새로운 사랑을 과시하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연함이 오히려 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모욕이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한유진, 그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연 회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호텔 직원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지만 유진은 손을 저어 그를 물렸다. 그녀는 차가운 빗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가 빗물에 젖어 몸에 감겨왔고 공들여 올린 머리는 속절없이 풀어헤쳐졌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수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이런 식으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혐오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아른거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걸음이 멈춘 곳은 구청 앞이었다. 결혼과 이혼 만남과 헤어짐이 서류 한 장으로 결정되는 곳.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멍하니 서 있는데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개를 돌리자 짙은 색의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보였다. 그는 우산도 없이 서서 유진처럼 그저 묵묵히 비를 맞고 있었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격리된 채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유진을 향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조하는 듯한 무심하고도 투명한 시선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광기 어린 그러나 지독히도 명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복수. 강민혁과 그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더 빨리 갖는 것이었다. 유진은 남자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빗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제옥이요. 남자는 대답 대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례지만 급하게 결혼해야 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황당한 질문이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다. 방금 파혼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남편이 필요합니다. 저를 모욕한 남자에게 제가 당신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녀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니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도발에 가까웠다.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남자가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흠뻑 젖은 드레스 망가진 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을.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머물렀다.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채웠다. 유진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무 나갔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막 입을 열어 사과하려던 찰나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조건은 뭐죠? 유진은 귀를 의심했다. 네, 결혼의 조건 말입니다. 계약이든 뭐든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유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서류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부부 역할을 하면 됩니다.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위자료는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다. 건축가로서의 커리어와 그동안 모아온 재산. 이 남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녀가 내걸 수 있는 전부였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그의 얼굴을 스치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흥미로움처럼 보이기도 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대신 그가 말을 이었다. 나 역시 지금 결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신의 제안이 나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래가 될 수 있겠군요.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해 보였다. 권지훈입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보기보다 따뜻했다. 흠뻑 젖어 차가워진 그녀의 손에 온기가 전해졌다. 한유진입니다. 그렇게 서울의 장대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충동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 한 사람은 처절한 복수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발을 내디뎠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세상은 여전히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폐허와 같았다. 간밤의 일은 마치 현실감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낯선 남자와의 충동적인 결혼 약속.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자신이 미친 짓을 한 것이라고 아침이 되면 그 남자 역시 없었던 일로 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9시 정각 그녀의 휴대폰으로 간결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권지훈입니다. 10시 청담동의 법무법인 세종에서 뵙겠습니다. 주소. 문자에는 군더더기 없는 사실만 담겨 있었다. 그는 장난을 한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실감났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가리기 위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다. 유진은 평범한 회사원이라던 그의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다. 권지훈은 이미 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짙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비에 젖은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의 앞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재본된 서류 2부가 놓여 있었다. 늦지 않으셨군요. 지훈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뭔가요? 유진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혼인계약서입니다. 한유진 씨가 어제 말씀하신 조건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그의 말에 변호사가 정중하게 서류 한 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다. 내용은 그녀가 말한 그대로였다. 계약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며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어떠한 부부로서의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없이 불가하다.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며 계약 종료 후 이혼 시 어떠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조항들은 명료하고 간결했으며 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녀의 권리를 지나칠 정도로 보호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 조항까지 꼼꼼히 읽어본 뒤 고개를 들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유진과 지훈은 나란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두 사람은 곧장 근처 구청으로 향했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유진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담당 직원은 어제 파온 소식으로 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에 쥔 순간에도 유진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이미 부모님 댁에서 나와 간단한 짐만 챙겨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야죠. 지훈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주소를 보낼 테니 짐을 챙겨서 오십시오. 저녁에 집에서 보죠. 그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창문 너머로 유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사라졌다. 유진은 그가 남기고 간 주소를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시엘 타워 펜트하우스, 라시엘 타워.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호들만 거주한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상징하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해 내부 구조는 언론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었다. 평범한 회사원 유진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이었다. 택시를 타고 라시엘 타워 앞에 내렸을 때 택시 기사마저 경외감 어린 눈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처럼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그녀가 권지훈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이미 연락을 받았다는 듯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최고층까지 곧장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진은 숨을 삼켰다. 현관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대한 갤러리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너머로 3면이 통유리로 된 거실이 한강과 서울의 정형을 파노라마처럼 담고 있었다. 내부는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가구와 소품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은 예술품이었다.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오셨습니까, 사모님? 낯선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유진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여성이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고 있었다. 저는 이 댁의 가사 총괄을 맡고 있는 박 여사라고 합니다. 주인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그녀의 짐을 받아들고 집 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집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2층 전체가 개인적인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쪽이 사모님께서 사용하실 침실과 서재, 그리고 드레스룸입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어준 공간은 유진이 살던 오피스텔 전체보다도 넓었다. 침실에서는 남산타워가 정면으로 보였고 서재는 유명 건축 잡지에서나 볼 법한 감각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들어선 순간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수많은 옷과 가방 구두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이었고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사이즈에 완벽하게 맞았다. 이건 어떻게 주인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소름이 돋았다. 권지훈이라는 남자. 그는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의 신체 사이즈, 취향까지도.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유진은 이 결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은 마음에 듭니까? 과분하네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 옷들은 뭔가요? 계약 조건에 이런 건 없었는데요. 내 아내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소품일 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사람들은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뜯어볼 겁니다. 태양그룹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 동정받거나 비웃음 당하겠죠. 난 둘 다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말은 지독히도 현실적이었다. 유진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여기 카드입니다. 생활비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쓰세요.
그가 테이블 위로 검은색 카드를 밀었다. 한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른바 블랙카드였다. 필요 없습니다. 제 돈은 제가 벌어서 쓸 겁니다. 유진은 자존심을 세웠다. 그 자존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계약의 일부입니다. 한유진 씨 개인의 돈이 아니라 권지훈의 아내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유진은 결국 카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진의 재혼 소식은 순식간에 사교계에 퍼져나갔다. 파온 바로 다음 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은 가십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태양그룹의 사무실에서 강민혁은 관련 기사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 좀 봐. 하루 만에 아무 남자나 붙잡고 결혼을 해. 그렇게 자존심도 없나. 그의 옆에 있던 오수연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민혁 씨한테 버림받은 충격이 컸나 보죠. 그런데 상대가 정말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건가요? 기사 한 줄 안 나는 걸 보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봐요. 비번하지. 어디서 돈푼이나 좀 있는 줄 알고 꼬셨다가 인생 망친 거겠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한유진, 넌 이제 끝이야. 민혁은 유진이 비참하게 무너졌다고 확신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의 귀를 닫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너진 커리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양그룹과 관련된 이전 직장에 사표를 낸 사행아내였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최근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축사무소 에테르 아키텍처에 지원서를 냈다. 에테르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기보다 독자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승부하는 곳으로 유명해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곳이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유진의 포트폴리오는 단연 독보적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최종 면접 통보를 받았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과거 스캔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건축에 대한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만 질문했다. 유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니어 아키텍트, 그것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 프로젝트 팀의 팀장급 자리였다. 유진은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약혼녀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건축가 한유진으로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직장이 그녀의 계약 남편인 권지훈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고 직접 인수한 엘리시안 그룹의 핵심 자회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희망에 부풀어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직장 에테르 아키텍처에서의 첫날은 희망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사무실은 유진이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칸막이 없이 확 트인 공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건축가들 벽면을 가득 채운 혁신적인 설계도와 모형들. 이곳은 살아 숨쉬는 창의성의 용광로였다. 유진은 디자인 총괄 이색에 직접 프로젝트 팀을 소개받았다.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팀원들은 그녀의 화려한 이력과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한 팀장님, 우리 회사에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게 되어 기쁩니다. 총괄 이사가 회의실 스크린에 프로젝트 개요를 띄웠다. 프로젝트명 엘리시안 그룹, 신사옥, 엘리시안 스카이타워, 엘리시안 그룹. 유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법적 남편인 권지훈이 다니는 회사 이름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엘리시안 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복합 기업이었다. 수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동명이인처럼 흔한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해야 했다. 엘리시안 스카이타워는 단순한 본사 건물이 아닙니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 철학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에는 최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담은 건축을 원한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유진의 피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건축가로서 평생 꿈꿔왔던 프로젝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도전이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최종 후보 경쟁사 명단이 업계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명단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은 유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양그룹 건설부문 강민혁. 그가 이끄는 태양그룹이 그녀의 경쟁 상대였다. 운명의 장난도 이보다 더 지독할 수는 없었다. 이 소식은 곧장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에테르의 책임 건축가가 한유진이라는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한유진이라고 그 여자가 아직도 이 바닥을 떠나지 않고 있었나 보군.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채 말했다. 잘 됐지.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겠어.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엘리시안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태양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였다. 또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여자에게 재능과 능력의 격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복수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는 유진을 이미 끝난 사람,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유진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엘리시안 스카이 타워는 기존의 고층 빌딩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의 컨셉은 수직숲, vertical forest이었다.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된 폐쇄적인 건물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도시와 함께 숨쉬는 유기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건물 외벽에는 태양광을 따라 움직이는 키네틱 파사드를 설치하고 층층마다 공중 정원을 만들어 녹지를 확보했다. 빗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 건물 내부의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황희 시스템 등 지속 가능한 기술의 집약체였다. 팀원들은 처음 그녀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유진이 완벽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은 점차 회의감에서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유진은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라 팀 전체에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였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의 디자인 팀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더 높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그는 권위와 힘을 과시하는 디자인을 원했다. 그 결과물은 주변 경관을 무시한 채 홀로 우뚝 솟은 영혼 없는 유리 상자에 불과했지만 민혁은 스스로 만족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정정당당한 승부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비열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에테르의 신입 디자이너 중 한 명을 매수했다. 야망은 크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젊은 디자이너는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며칠 뒤 유진 팀의 초기 디자인 컨셉과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파일이 민혁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파일의 내용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수직숲 유치하기 짝이 없군.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그는 유진의 아이디어를 몇 가지 베껴 자신의 디자인에 적당히 섞어 넣었다. 중간 발표회에서 이 아이디어를 먼저 선보임으로써 유진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태양그룹의 아류작으로 만들어버릴 심산이었다. 바로 그 시각 엘리시안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권지우는 자신의 보안팀장으로부터 올라온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에테르 아키텍처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과 그 배후에 태양그룹이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떠 있었다. 보안팀장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유출된 파일을 회수하고 내부 첩자를 색출하여. 아니, 지훈이 나지막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은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미끼를 물게도. 네, 하지만 사모님의 프로젝트가 유출된 건 초기 컨셉일 뿐이야. 진짜는 이제부터 만들어질 테지.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미래에 자신의 타워가 세워질 부지가 보였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막아. 그리고 한유진 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 그는 강민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한유진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내리는 첫 번째 시험이었다. 드디어 중간 발표회가 열리는 날, 엘리시안 그룹의 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태양그룹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올라 자연 친화적인 컨셉과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강조하며 자신의 설계안을 설명했다. 유진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훔쳐 쓴 부분이었다. 발표를 듣던 에테르 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백한 도용이었다. 민혁은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며 유진을 향해 경멸적인 미소를 보냈다. 이제 내 차례야. 어디 한번 베낀 디자인으로 발버둥 쳐봐.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마침내 에테르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유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첫 이미지를 띄웠다. 그것은 태양그룹이 보여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숨 쉬는 듯한 건물의 조감도였다. 제가 제안하는 엘리시안 스카이타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녀는 태양그룹이 훔쳐간 초기 컨셉은 단지 수많은 아이디어 스케치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롭게 진화한 압도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나무를 몇 그루 심는 차원을 넘어 건물 전체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스마트 환경 제어, 그리고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지상층의 거대 공원까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와도 같았다. 완벽한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건축에 대한 깊은 철학이 심사위원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진에게 완벽하게 역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 것을 예측하고 일부러 낡은 미끼를 던져준 것이었다. 자신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퇴장하는 길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진의 눈빛은 담담하고 프로페셔널했다. 반면 민혁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함께 전에는 없었던 도끼 어린 증오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유진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무서운 적수였다. 중간 발표회에서의 굴욕은 강민혁의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분노를 삭였다. 태양그룹의 강 회장은 전화를 걸어 그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 고작 계집애 하나에게 놀아나서 그룹의 체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 싫습니다. 민혁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제가 반드시 전연을 짓밟아 버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전화를 끊은 그는 술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이제 그에게 엘리시안 스카이 타워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천재 건축가를 넘어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전략가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했다. 어설픈 디자인 도용 같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더 교활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뒤 유진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이 인터넷 언론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명 건축가 한유진 과거 태양그룹 재직 시절 동료 아이디어 도용 의혹, 베일에 쌓인 재혼 남편 엘리시안 그룹 심사위원에게 거액 로비 정황 포착.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유진의 프로페셔널리즘과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그녀가 과거 태양그룹의 자회사에 근무할 당시 발표했던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부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챘으며 지금의 성공 역시 실력이 아닌 배경을 알 수 없는 재력가, 남편의 검은 돈 덕분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에테르 사무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유진을 믿고 따르던 팀원들조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익명의 게시판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몇몇 팀원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까지 했다. 프로젝트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모두가 유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가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유진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최근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변명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신이 건축가로서 걸어온 모든 길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띄웠다. 대학 시절의 졸업작품부터 태양그룹 자회사 시절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기여도 증명자료, 그리고 국제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이 어떻게 일관되게 발전해왔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과거의 디자인과 현재의 수직숲 컨셉이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고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제가 과거에 도용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누구인지는 이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엘리시안 그룹은 그런 로비가 통하는 회사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우리 팀의 실력은 그런 의혹에 흔들릴 만큼 하찮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팩트와 자신감으로 팀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투명하고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을 감돌던 의심의 공기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신뢰와 결속력이 채우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리더십에 감탄했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뭉쳤다. 하지만 계속되는 외부의 공격과 밤샘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늦은 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면 깊은 피로감에 휩싸였다. 권지우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매일 밤 서재에서 설계도에 파묻혀 동이 틀 때까지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온 지훈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유진은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도면과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녀린 어깨는 안쓰러울 정도로 지쳐 보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침실에서 얇은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계약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연민과 관심의 표현이었다.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 때문이었을까? 유진은 잠결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훈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대화는 여전히 드물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할 때면 지우는 무심한 척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군. 괜찮아요. 이 정도는 각오했던 일이니까요.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신공격은 절박함의 증거요. 지훈이 나이프질을 하며 말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건 당신의 재능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지. 곧 무리수를 두게 될 거야. 유진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 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신문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정도는 알 수 있으니.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듯 깊었다. 유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 그는 정말 누구일까? 엘리시안 그룹에서 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단순한 직원은 절대 아니었다. 그의 말투 행동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왜 자신 같은 여자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 결혼에 동의한 것일까? 며칠 뒤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유진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강민혁은 분명 또다시 정보를 훔치려 하거나 발표 당일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파괴 공작을 시도할 것이 분명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덫을 놓을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신뢰하는 수석 디자이너 한 명만 따로 불렀다. 지금부터 최종 설계 데이터를 2가지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네, 2가지라니요. 하나는 진짜 완벽한 버전입니다. 이건 외장 하드에만 담아서 내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짜 미끼용 버전입니다. 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 가짜 버전에는 아주 교묘하지만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하나 심어둘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죠. 수석 디자이너는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이 가짜 데이터를 일부러 보안이 허술한 우리 팀 공유 서버에 올려둘 겁니다. 쥐는 궁지에 몰리면 독이 든 미끼라도 물게 되어 있으니까요. 유진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상대를 자신의 판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연례 행사인 엘리시안의 밤은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향력 있는 사교 행사였다. 그리고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엘리시안 스카이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우승자 발표였다. 행사장인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음식 그리고 야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유진은 에테르 아키텍츠의 대표 자격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강민혁 역시 태양그룹을 이끌고 최종 후보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젝트의 당락이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마지막 결투장이었다. 강민혁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며칠 전 그의 스파이는 마침내 유진의 최종 설계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훔쳐오는데 성공했다. 그는 밤을 새워 그 파일을 분석했고 마침내 유진의 설계에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 공중정원의 하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만약 이 설계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최악의 경우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매 엉청한 년.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군.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결함이야말로 유진의 경력을 단번에 끝장낼 수 있는 완벽한 무기라고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무능하고 위험한 건축가로 낙인 찍을 계획을 세웠다. 한편 유진은
행사장에 가기 전 펜트하우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지우는 그녀에게 오늘 밤은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들의 첫 공식적인 동반 외출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준비를 하던 중 지훈이 벨벳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완벽한 기품을 뿜어내는 디자인이었다. 이건 내 아내의 품위에 어울리는 소품일 뿐이요. 지우는 무심하게 말하며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가 목걸이를 채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쳤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계약 관계를 넘어선 미묘하고도 강렬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진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한 무기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유진과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지우는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사람들은 유진 옆에 선 남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강민혁이 오수연의 팔짱을 낀 채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감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이런 이게 누구신가? 한유진 아니야. 여전히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군.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당신이 길거리에서 주워왔다는 그 남자. 오늘 밤 당신의 화려한 경력이 끝장나는 충격적인 순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모욕적인 언새도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민혁을 벌레 보듯 무심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어떠한 분노의 반응보다도 더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완벽한 무시였다.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민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행사의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모두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시던 순간이 왔습니다. 엘리시안 스카이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우승자 발표에 앞서 최종 후보로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태양그룹의 강민혁 대표님을 모시고 특별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가 미리 계획해둔 시나리오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히 프로젝트의 당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객석에 앉은 유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저는 건축계의 안전과 윤리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는 손짓했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유진의 설계도 중 하중 계산 부분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명백한 계산 오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에테르 아키텍츠 한유진 씨가 제출한 최종 설계도의 일부입니다. 이 치명적인 오류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설계입니다. 한유진 씨의 무모함과 무능함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유진의 팀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묘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공격이 절정에 달하고 장내가 아수라장이 될 무렵 사회자가 다시 황급히 무대로 올라왔다. 강민혁 대표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발표를 위해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 비전을 직접 들려주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권지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권지훈 회장,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연 회장 전체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유진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남자로 조롱받던 바로 그 남자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혁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굳어버렸다. 무대 중앙에 선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우선 몇 주 전 제 보안팀이 미끼로 심어둔 설계도의 결함을 친히 지적해 주신 강민혁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스크린에는 민혁이 띄워놓은 결함 있는 설계도, 옆으로 완벽하고 흠없는 진짜 설계도가 나란히 나타났다. 장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럼 진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객석의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에테레우 아키텍츠 그리고 그들을 이끈 천재 건축가 한유진 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박수갈채를 뒤로 한 채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유진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조명이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 듯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강민혁 부자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자신 옆에 선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유진의 얼굴이 교차했다. 그녀의 계약 남편 정체불명의 그 남자, 그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 엘리리안 그룹의 보이지 않는 황제 권지훈이었다. 게임의 판이 뒤바뀐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이제껏 자신이 서 있던 게임의 판 자체가 이 남자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세계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엘리시안의 밤이 끝난 후에 후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권지훈과 한유진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베일에 쌓인 황제 권지훈의 귀환, 재벌 총수의 아내가 된 신데렐라 건축가, 그리고 태양그룹 한유진을 향한 비열한 음모와 그 몰락. 강민혁과 강 회장은 그날 밤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숨을 돌릴 틈은 단 한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권지훈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불법을 저지른 부패한 기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하는 냉혹하고 정교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엘리시안 그룹의 법무팀과 감사팀이었다. 그들은 수년간 축적해온 태양그룹의 비리 증거들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혐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뇌물, 로비,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그리고 부실 공사와 관련된 안전규정 위반까지. 그들이 내놓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태양그룹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검찰은 즉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양그룹 본사와 강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굳게 닫힌 회장실의 문이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열리고 숨겨진 비밀금고에서 비자금 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강민혁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로 끌려갔다. 하지만 권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태양그룹을 법적으로만 무너뜨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태양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건설 명가라는 허울뿐인 명성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격의 칼자루는 바로 한유진에게 쥐어주었다.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유진은 지훈으로부터
USB 하나를 건네받았다. 이게 뭐죠? 당신이 과거 태양그룹에서 일할 당시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도와 감리 보고서요. 그리고 이것은 태양그룹이 실제로 시공한 결과물과 비교한 구조 안전진단 데이터지. 유진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태양그룹은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던 수많은 건축물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철골 구조를 저렴한 자재로 바꾸거나 안전에 필수적인 공정을 무단으로 생략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건물들이었다. 강민혁과 강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왔던 것이다. 당신이 전문가로서 이 사실을 직접 세상에 알려주었으면 하오. 지훈이 말했다. 이것은 내 복수가 아니오. 건축가로서의 당신의 양심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지.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태양그룹의 부실 시공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녀는 건축가협회와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직접 나섰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유진은 더 이상 파혼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용감하고 단호한 전문가였다. 그녀는 스크린의 설계도와 실제 시공 데이터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띄워가며 전문적인 용어로 태양그룹의 범죄를 고발했다. 그녀의 설명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태양그룹이 지은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사는 입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전국적인 안전 진단 요구가 빗발쳤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내외 모든 파트너사들이 계약을 파기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 기업은 불과 몇 주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강 회장은 구속되었고 강민혁은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오수연 역시 아버지인 오 의원의 정치 생명이 끝나면서 몰락했다. 그녀는 민혁과의 약혼을 서둘러 파기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결국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태양 아래 영원할 것 같았던 거만한 제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저녁 유진과 지우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태양그룹의 몰락에 대한 마지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회장님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요.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강민혁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았소. 당신의 재능과 경력을 모욕했지. 그렇다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역시 당신 자신의 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소. 나는 그저 당신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주었을 뿐이요. 그의 말에 유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그녀의 복수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복수라는 차가운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다. 공허함이 찾아올 법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하고 미묘한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태양그룹 스캔들의 광풍은 잦아들었고 세상은 한유진의 이름 앞에 비운의 파혼녀가 아닌 소신 있는 천재 건축가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그녀가 이끄는 엘리시안 스카이 타워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착공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와 권지훈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흐를 법도 했지만 그 자리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의 공기로 채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계약 상대로 대하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그날의 뉴스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도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었다. 가끔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날선 탐색전이나 계산된 비즈니스적 언어가 없었다. 유진은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했고 지훈은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총수로서의 고뇌와 비전을 털어놓았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듯 차가운 감정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 서류상의 집은 어느새 진짜 집이 되어 있었고 낯선 타인이었던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들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건네줄 이혼 서류를 생각하니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유진을 거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이면의 깊은 고뇌를 유진은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유진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봉투였다. 약속한 날이 되었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이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어. 내 서명은 이미 해두었어. 그는 계약의 마지막 조항까지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요. 지난 1년간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권리가 없어. 그동안 고마웠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그가 주는 자유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이 계약 결혼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복수의 성취감만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남자의 존재 그 자체였다. 유진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그의 이름 석자가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 옆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이 펜으로 자신의 이름만 적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는 다시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늘 강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훈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늘 평정을 잃지 않던 그의 눈빛이 아픔으로 일렁겼다. 이것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계약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약이오. 그가 마침내 진심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했어. 그리고 파혼의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당신의 그 눈빛에 흥미가 생겼지. 하지만 그 호기심은 존경으로, 그리고 그 존경은 어느새 사랑으로 변해버렸어.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고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이 계약이 끝나는 순간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갈까봐.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바보 같기는.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속삭였다. 제가 정말 원했던 자유가 어떤 건지 아직도 모르셨어요.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1년 전 그들이 함께 서명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을 가져와 그 계약서 중앙에 커다랗게 X자를 그어버렸다. 이 계약은 이제 파기예요.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해요. 기간도 조건도 없는, 오직 사랑과 신뢰만으로 짓는 평생을 함께할 우리 집의 설계도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뜨겁고도 간절한 입맞춤을 퍼부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2년 뒤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마침내 엘리시안 스카이타워가 위용을 드러냈다.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건물은 도시와 함께 숨쉬는 거대한 수직숲이 되어 서울의 새로운 심장으로 자리 잡았다. 꼭대기층 전망대에서 한유진과 권지훈이 나란히 서서 황홀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진 모두가 축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지은 첫 번째 집이네. 유진이 속삭였다. 첫 번째일 뿐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대답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 지어나가게 될 거요. 건물이 아닌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그의 말에 유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상처와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찢겨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서약이 새겨졌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삶의 설계도를 꿈꾸고 있었다.